자, 귀류법으로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이제 논리를 알아야 되는데,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냐면 귀류법이야.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모순이 생겨. 모순. 그럼 이러한 모순은 왜 생겼냐?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리수가 아니겠지. 자, 이 논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순 찾는 과정만 잘 보여주면 돼. 자, 해볼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 그럼 이제 유리수기 때문에 서로소인 두 자연수 양수니까 P분의 Q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막 계산을 해서 모순을 유도하는 과정이야 지금.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을 얻어내고, 그러면 P는 Q제곱의 약수인데 PQ가 서로소란 말이야. 애초에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서로소라고 잡았거든. 근데 P가 Q의 약수인데 서로소니까 P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R는 1이야. 그래서 A는 1이라고 나온 거야. 지금 가에 알맞은 수가 A니까. 자, 그래서 P가 1이라고 알아냈고, 그럼 이제 P에다 1을 대입하면 n제곱 플러스 1이 Q제곱이고, 이 식을 정리하면 n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어내겠지. 그래서 나에 알맞은 식을 FQ라고 부르래. 그래서 FQ라는 건 Q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야. 그래서 나도 확정됐고, 그리고 이제 못을 유도하는 과정이야. 계속 그 맥락을 알아야 돼. 자, 그때 Q는 이제 자연수니까 2K 또는 2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Q가 2K인 경우에 여기에 이 관계식에 Q에다가 2K를 대입하면 n제곱은 4K제곱 빼기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n제곱이 4K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이 수는 당연히 4K제곱보단 작은 수지. 4K의 제곱은 이제 바꿔보면은 2K의 제곱이고, 그리고 2K, 4K제곱 마 4K 플러스 1보다는 큰 수겠지. K가 자연수니까. 여기다 쓰자. 이거보다는 큰 수잖아. 지금 이거랑 이거의 대소를 비교해보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여기가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 2K 마일의 제곱보다는 큰 수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n제곱이라는 수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정리해서 써볼게. n제곱이라는 수가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이제 n의 범위가 나오겠지. n은 2k 마일과 2k 사이의 자연수야. 근데 이제 두 연속하는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모순이야. 그래서 q가 2k면 말이 안 돼, 일단. 이걸 만족한 n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경우도 동일한 논리로 해보면 말이 안 돼. 그럼 어떤 상황이든 말이 안 되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유리수라고 하는 이 가정이 틀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게 올바른 말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모순을 또 유도해볼게. 어, 자, 두 번째 경우 q가 2k 플러스 1일 때, 그럼 이제 이 관계식에다 대입해. n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에 대입하는 거야. q가 2k 플러스 1일 때, 그러면 다 되겠지, 계산해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답은 결정 났는데 논리를 끝까지 이어가 볼게. 이렇게 되면은, 아, n 제곱이라는 애는 4k 제곱 플러스 4k고, 그리고 이 수는 2k의 제곱보다는 큰 수고,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은 수지. 이거 전개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n제곱이잖아. n제곱은 2k의 제곱보다는 큰 수고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은 수니까 결국은 두 번째 경우 n은 2k와 2k, 첫 번째 경우 2k 플러스 1 사이의 자연수야. 그럼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지. 연속하는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가 2k여도 모순이고 2k 플러스 1이어도 모순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모순이 되니까 이제 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 안 되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유리수가 아니다가 올바른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증명이 됐고 답을 내보면 어 자, A는 1, FQ는 Q제곱 빼기 1, 그리고 4에 알맞은 수를 GK라고 부르래. 그럼 이제 GK는 다에 알맞은 식 4K 제곱 빼기 1, 그리고 라는 HK인데 HK는 4K 제곱 플러스 4K.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일단 A는 1이고 F3 구하자. F에다 3 대입하면은 8 되겠지. 그리고 G4 구하자. B에다 4 대입하면은 63 되겠지. 그리고 H2 구하자. H에 2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8, 24야. 그래서 A 플러스 F3 플러스 그냥 계산하자. A가 지금 1이니까 얘네들에다 1 더하면 돼. 그래서 9에다가 87 더해. 그러면 96이 정답 되는 거야. 이거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더라, 이거. 그리고 빈칸 없이도 너희가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놔야 된다. 빈칸 없이 내기도 한다. 자, 집합으로 푸는 거지.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야. 일단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기본으로 어떤 공식을 접목시켜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풀게 일단. 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수학이라고, 집합 수학이라고 부를게. 보통 이제 A라고 하겠지?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하자.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28명이야. 이렇게 나타내고,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17명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 이제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을 X명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 볼게. 그래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 X라고 잡았어,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이제 X로 표현을 해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어,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값은 40명이거든. 전체 인원수를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 수학이라는 집합과 영어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x들 다 더하면 돼. 그럼 이제 28에다가 17 마이너스 x를 더하는 거니까 45 마이너스 x야.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45 마이너스 x가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수인데, 다시 이상하게 말했어.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 수는 전체 인원수를 넘지 못하겠지. 그래서 40명을 넘지 못해. 그래서 이런 x의 범위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쉽게 풀려면 얘네들이 다 0 이상이다 해주면 돼. 학생 수니까. 그래서 28 마이너스 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17 마이너스 x도 0 이상이어야 된다를 만족한 x의 범위를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식 x는 5 이상이어야 되고 하나씩 바꿔보자. x가 5 이상. 두 번째 x는 28 이하. 세 번째 x는 0 이상. 네 번째 x는 17 이하. 그러면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5 이상 17 이하. 그래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12가 되겠지.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5 해서. 그래서 17 마이너스 5가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웬만한 문제는 좀 쉽게 풀려. 좀 어려운 문제는 공식을 좀 접목시켜야 되고. 자, 이 문제는 배경 지식으로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이 있어야 돼. 일단 써볼게. 실수 조건을 먼저 언급해야지. 실수 A, B, X, Y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이야. 내신 대비할 때 이건 외워놔야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단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성립해. 증명은 안 할게. 너희가 증명해봐. 좌변에 두 번 빼서 0 이상이라는 거 보이면 돼. 일단 암기는 해야 돼. 근데 이제 얘들아 너희가 암기한다고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 적용을 이런 모습으로 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이런 모습으로 적용하면 적용이 굉장히 쉬워. 근데 여기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 순서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여기랑 여기에 있는 수가 올 수가 누굴지 생각해서 이 두 수가 그대로 이 두 수로 오겠지. 이 자리에 두 수로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수가 여기로 오고 여기 있는 수가 여기로 와야 돼. 공식 암기하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리들이 결정나. 그럼 네 번째로 이 두 수가 이 두 자리의 투수로 결정나는 거야. 이 정도로 설명할게. 수업 때 했을 거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었어. 자, 이 원의 넓이가 5파이래. 그럼 이제 S1 더하기 S2가 5파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2S1의 제곱 더하기 3S2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식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봐봐. 여기다 쓰자. S1 더하기 S2는 5파이. 근데 얘를 자꾸 봐야 돼, 같이. 그래야지, 그 개연성이 생겨. 지금 얘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 1번 자리가 먼저 이제 이 식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2x, 루트 3x가 아니라 s1, s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2s1의 제곱, 3s2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야. 얘가 된 거지.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이 제곱의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돼야 돼. 그런데 루트 2 S1 나온 순간 여기 루트 2 S1이고 루트 3 S2 나온 순간 여기 루트 3 S2야. 그런데 여기가 최종적으로 S1 더하기 S2가 돼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가 여기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끝나버린 거야. 이 상태로. 선생님 수업 때 이거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줬을 거니까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 이제 계산하자. S1 더하기 S2지. 여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여기 S1 더하기 S2 그냥 그러니까 5파이지. 그래서 5파이의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 6분의 5 이고 결론적으로 25파이 제곱 곱하기 5분의 6 여서 30파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30파이 제곱이 되는 거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하는 건데 조금 어렵게 변형됐어. 이거 선생님이 치고 순서 알려줬잖아.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게 쉬워. 자, 이런 문제는 너희가 두 가지 도구를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돼. 첫 번째 도구는 벤 다이어그램이고, 두 번째 도구는 어떤 연산이야. 그래서 내가 연산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편한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편한지를 경험적으로 분류해야 돼. 물론, 항상 어떤 방법을 하든 무조건 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최적화의 문제인 거지. 뭐가 좀 편하고, 뭐가 좀 이제 힘들고 그런 차이일 뿐이야. 경험적으로 분류해야 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좀 많이 해봐. 그래야지 좀 시각적 해결이 좀 잘 돼서 좋아. 자, 기억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 세모라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 A A 세모 B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합집합이야. 이거를 내가 이제 앞뒤로 표현을 해 볼게. 그래서 앞 세모 뒤. 앞에 있는 집합 세모 뒤에 있는 집합은 앞에 있는 집합 빼기 차집합이야. 뒤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 차집합, 앞에 있는 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A 세모 B를 표현해 본다면 어 이렇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합집합인 여기가 되겠지.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네임드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애라서 이름이 있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근데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아니고 보통 선생님들이 쓰는 표현이야. 대칭 차집합. 이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체크할 건데 기억은 연산으로 하는 게 편해. 왜 그걸 어떻게 그걸 아냐?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이것을 전에 풀었을 때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을 둘 다 했을 때 연산이 조금 편했다는 기억인 거지. 둘 다 해봐. 너희들 연습할 때. A 차집합 연산, B 차집합을 계산해 볼게. 이것이 A 세모 B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 그럼 이제 세모라는 집합의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합집합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지. 은, 은, 차집합의 성질을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거 차집합의 성질이야.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 이해 안 가면 따로 질문해. 라고 하면 안 하겠지? 여기 다 써줄게 한번. 어, 네모, 차집합 세모는 집합 네모 세모에 대해서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라는 성질이 차집합의 성질이야. 이거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쓰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어,
봐봐. 합집합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교집합이라는 연산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럼 내가 얘를 먼저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다시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하면 이것은 결국 A 세모 B랑 동일한 상태지.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말이라는 게 확인됐어. 증명됐으니까 지금. 자, 니은도 체크해 볼게.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조금 쉬워 보여. 근데 이게 연산으로 해도 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경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하면 좀 쉬웠던 것 같아. 인 거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시도하다가 이거 좀 너무 힘든데 하면 연산으로 이제 방법을 선회하는 거야. 자, 좌변을 계산해 볼게. 그러면 봐봐. 벤 다이어그램을 할 거니까 이 그림을 베이스로 잡아. A는 여기지. 그리고 A 차집합 B는 여기지. 그래서 이 두 집합을 세모란 연산을 해.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합치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야.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은 잘못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여기만 남겠지. 이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리고 거기다가 합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를. 위에서 앞에 거 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여기서 여기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차집합의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야. A 교집합 B인 거지. 우변도 해볼게. 여기가 B지. 여기가 B 차집합 A지. 두 집합을 세모란 연산을 해볼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 볼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여기 남아있지. 거기다가 뒤에 거 빼기 앞에 걸 합집합해 줄 거야. 뒤에서 여기서 여기 빼면 공집합 돼버리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합집합하면 이렇게 역시 A 교집합 B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증명됐어. 니은도 확인된 거지. 이거 해볼게. 이것도 이제 연산으로 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해볼게.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잖아. A랑 B의 세모란 연산을 한 영역 혹은 집합,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거랑 A랑 똑같다면, 얘랑 똑같다면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야?를 따져보자. 얘랑 똑같으려면 여기에 원소가 없어야 돼. 여기도 원소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똑같은 애가 되겠지. 지금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차 있는데 똑같으려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 즉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야 돼. 너희 생각을 좀 해야 돼. 해석을 해 봤더니 이거 공집합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이 영역의 원소랑 이 두 그림이 같으려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 건데 여기가 공집합이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기차집합 A도 공집합 돼야 돼. 다시 말해서 A, B에 대해서 여기도 공집합이고 여기도 공집합이니까 B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소리야. B가 공집합 돼야 돼, 이로는. 그래서 해석해보면 B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희가 좀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는데 선생님 말한 걸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해는 갈 수 있는데 너희가 뚫어내야 되는 영역이야 이거는. 봐봐. 내가 굳이 팁을 주면 여기에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모순돼. 귀류법처럼 설명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A 교집합 B 원소가 존재해. 그러면 이 조건과 모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가 존재하면 모순되니까 원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인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너희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디귿은 결론적으로 B가 공집합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틀린 말이지. A가 공집합이어야 될 이유는 없지. 자, 그리고 이제 리을도 해야 돼. 리을 해볼게.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자. 음, A 세모 B라는 집합 세모 A와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보자.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A 세모 B는 여기지. 대칭 차집합 A와 B에. 그리고 A는 여기지. 그래서 두 집합을 세모해. 세모란 연산을 해.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서 뒤에 거 빼. 그럼 여기 남지. 그리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여기 남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은 B야. 그리고 이게 지금 A랑 B만 바뀐 모양이니까 우변도 따로 해야 되겠다. 자리가 없는데 좀 잘 당겨보자. 좌변은 결국 B였던 거야. 우변도 할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은 앞에 색칠된 데서 뒤에 색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말을 하면 돼. 여기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지. A 교집합 B 부분이지. 그래서 이거는 A야. 그러니까 좌변은 B고 우변은 A니까 A랑 B랑 똑같아야 되니. A랑 B랑 똑같다는 근거가 없지 지금.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였다. 얘들아 이런 거 예를 많이 들어봐야 돼. 이거 내가 해설을 짧게 하면은 엄청 짧게 할 수 있는데 너희 그러면은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예를 많이 들어봐야 돼.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제 이걸 만족하는. 근데 이제 AK라는 집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K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보는 거야. 항상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보는 과정을 먼저 해봐. 특히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예를 굳이 들 필요 없는데 처음 풀 때는 꼭 예를 들어봐야 돼. A6이라는 집합을 내가 알아볼게. 예를 들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K에 6이 대입된 거니까 잘 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가 A6의 원소이면 X분의 6은 A6의 원소여야 돼. 그럼 이제 X가 될 수 있는 건 6의 약수밖에 안 되겠지. 왜냐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의 자격이 자연수거든.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가능한 게 1, 2, 3, 6인 거지.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A6은 1, 2, 3, 6이 다 있으면 돼 그냥.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인 거야. 이런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결국은
AK라는 집합은 K의 약수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가 안 가면 더 예를 들어봐. 그래서 결론을 낼게 나. AK는 K의 약수들의 모임이야. 해석한 거지, 지금. 그러면 NAK가 10이니까 K의 약수가 1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K 약수가 12개. 인 K가 되게 많을 거야. 그 K들 중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야. 해석이 돼서. 그럼 약수가 12개인 최소의 자연수를 대답하라는 소리지. 그럼 이제 너희가 여기서 좀 살짝 기술적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어떻게 약수가 12개인 거 그러니까 엄청 무수히 많을 텐데 그중에 제일 작은 걸 어떻게 찾지를 할 때 소인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일단 10이라는 수는 그냥 12일 수 있지. 이거를 뭐 굳이 약수의 개수 너희 세는 방법 아니까 그걸로 표현해 보면 이럴 수도 있고 봐봐. 이게 지금 의미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하고 나면 이해 갈 거야. 지금 봐봐. 그리고 4 곱하기 3이니까 일 수도 있고 12는 4 곱하기 3 6 곱하기 2 먼저 하자. 6 곱하기 2니까 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3이니까 일 수도 있고 혹은 12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일 수도 있으니까 일 수도 있고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잘 안 되겠지. 1을 제외한 자연수의 곱으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의미가 나와. 이것의 의미가. K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가 하나일 수 있어. P는 소수야 여기서. 소수, 프라임 넘버. 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K의 최소값은 P가 1일 때겠지. 2일 때. 그래서 2의 11승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K값이야. 21승. 두 번째 K는 소수가 두 개일 수 있잖아. 그러면은 C의 수의 소수가 두 개면 여기 봐봐. 6 곱하기 2 디자인을 할 거야. 이렇게. 또는 이걸로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약수가 12개일 수 있지. 소인수가 이렇게 두 개인 모습으로. 그럼 이제 최소의 수들은 얼마가 되냐면 2를 여기다 대입해야 작아지고 3을 여기다 대입해야 작아져. 그래서 이게 가능한 K값. 이게 가능한 K값. 세 번째, 소인수가 3개 되는 경우 K가 소인수, PQR은 소수야. 서로 다른 소수. 그래서 2, 1, 1 이러면 약수 12개지. 그럼 이것들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되기 위해선 P에다가 2, Q에다가 3, R에다 5 넣으면 돼. 그래서 2의 제곱, 3의 1승, 5의 1승. 이것도 이제 K의 후보지. 그래서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약수가 12개인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인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서 제일 작은 애를 해보면 뭐 이건 되게 큰 수지. 2048이니까 너무 큰 수야. 벌써 후보에서 제외됐어. 이거는 32의 3배니까 96이야. 이것도 좀 큰 수지. 98에 72야 얘는. 얘는 4 곱하기 15니까 60이니까 얘가 제일 작은 수지.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이 경우야. 이 경우가 K의 최소값. 그래서 6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니까 해석을 해 놓으면 결국은 약수가 12 개인 최소의 자연수를 찾는 것으로 문제가 바뀌거든. 그럼 이제 약수가 12 개인 최소의 수를 찾는 걸 이렇게 소인수가 하나 일 때, 두 개일 때, 소인수가 세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소인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라는 경험이 생긴 거예요.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경우 나눠서 하면 돼. 자, 이게 평가원 문제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너희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 얘들아. 그게 왜 그러냐면 노가다를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많이 막 부딪혀 봐야 돼, 해보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최적화해서 풀이만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주는 건 되게 쉬워. 진짜 짧아, 몇 분 안 걸려. 근데 그게 너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봐. 너희 스스로 해봐.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면 선생님 풀이가 이제 쉽게 이해가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 문제를 풀 때 권하는 건 일단 뭐 AK란 집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보는 거야. A2도 해보고 A3도 해보고 뭐 A1도 가능하지. 이걸 한번 너희가 좀 힘들지만 다 해보는 거야, 경험으로. 시험장에선 그러면 안 돼.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무의미하게 연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A10, 6, A17 이 정도까지 17번만 해봐. 그럼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답을 내는 어떤 최적화된 경로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너희가 많이 해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지금 이걸 다 하는 걸 보여주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볼게, 나는. A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럼 A사는 라는 집합은 X들의 모임이야. 어떤 X들의 모임이냐면 이걸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지. 여기서 이 문제 포인트는 U라는 집합은 20 이하의 잔수의 모임이잖아. 1부터 20까지를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Y가 U의 원소야. 즉 Y는 20 이하의 자연수야.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야. 그리고 AK라는 것은 U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20 이하의 수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K의 여기 X는 20 이하여야 돼. 그리고 집합 B도 U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B의 원소도 다 20 이하여야 돼. 근데 이제 집합 B는 그러면 바로 찾아지니까 바로 갈게. X가 1이면은 여기가 29되니까 3분의 29는 U의 원소가 될 수가 없지. U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X가 1일 수는 없는 거야. 즉 X는 3의 배수만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해가 가겠지? 이거야. 그러니까 집합 B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거다. 이거 먼저 해놓고 가. 별거 아닌 일이니까. 자, A사를 이제 나타내 볼게. 얘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 A사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A사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는 게 일단은 내가 지금 해볼 예시의 목표야. 이거를 표로 할게. x, y-4. x가 1이면 y-4가 30이면 되지. 두 자연수의 곱이 30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면 y가 34가 되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은 그냥 바로 써놓고 탈락시키자. x는 그리고 y-4는 30 약수해야 돼. 30 약수 쓸게. 근데 x 35 되니까 이건 그냥 바로 지우자. 그리고 두 개 곱해서 30 되도록 이제 맞춰주자. 이렇게 돼. 그러면 봐봐. y는 얼마냐면 34, 4씩 더해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돼. 근데 y가 34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즉 x가 1일 수는 없어.
y가 19일 수 있으니까 x가 2는 가능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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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그래서 x가 이런 것들이 가능. 그래서 A사라는 건 x들의 모임이니까 이게 A사의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A사라는 집합 차집합 B를 하면 여기서 A사라는 집합에서 3의 배수를 다 제외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 살아남아 있어. 2, 5, 10 원소가 3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값은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4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돼 있어. 그래서 K가 4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K를 한번 찾아본 거지, 지금. 찾아진 거지. 그러니까 4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걸 확인했듯이 너희가 이 자연수들을 뒤져서 되는 거 안 되는 걸 좀 찾다 보면은 언제 돼야 되고 언제 안 돼야 되고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 봐."를 권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안 한 사람 나중에 차이가 커져. 그래서 이걸 꼭 해 봐 얘들아. 많이 해 봐. A1, A2, A3, A4, A5 같은 것의 반복이니까 너희가 좀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경험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K가 4일 때의 상황이었어.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예시였어. 자, 근데 이제 풀어 볼게 그럼. 근데 이제 이걸 다 일일이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최적화된 풀이로 갈게. 내가 너무 예시를 들면 너희가 또 힘들어하거든. 한 번의 예시를 반복해 너희가. 자, 이제 문자로 다루면 돼. AK라는 건 뭐 이거지. 그냥 문제 그대로 쓰고 있어. 그럼 AK를 내가 원소달법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표를 만들어서 하자. X, Y-K, Y. 그래서 1은 바로 탈락시킬게. X는 30의 약수여야 되니까 얘네들이 후보야. 이 얘네들이 X의 후보, 즉 AK의 원소의 후보. 그러면 이제 상황에 맞게 곱해서 30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 값은 15 플러스 K, 10 플러스 K, 6 플러스 K, 5 플러스 K, 4 플러스 3 플러스 K 등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예를 들어 볼게. 여기서 예를 들어 K가 4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K가 4면 여기가 19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경우니까 이러면 Y가 19여도 괜찮잖아. 22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2하의 자연수. 그래서 이거 되니까 얘도 되고 되니까 A4의 원소는 얘네들인 거야. 근데 이제 A4의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3의 배수 빼고 원소가 3개 남아 있으니까 조건을 안 만족하지. 2개만 남아 있어야 돼.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 K에다가 7을 10을 넣어 볼게. 그럼 K에다 10 넣으면 25, 20 그리고 10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가 Y가 25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탈락이 되는 거야 이제.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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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때 괜찮은 애들만 모으면 A10이라는 집합은 3, 5, 6, 10,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3의 배수 빼고 나면 2개 남으니까 이게 조건을 만족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는 K 하나 찾은 거야. 지금 K가 10이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제 뒤져보면 되는 거지. 언제 어떤 K는 되고 어떤 K는 안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이것을 내가 기술적으로 분류하면 결국은 어때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E가 없어야 돼. E가 AK 원소가 아니어야 되고 아니어야 되고 동시에 5랑 10은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5가 살아 있으면 10도 살아 있게 되는 구조거든. 해 봐. 이렇게 돼야 돼. 3은 있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 어차피 뺄 거라서.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너희가 지금 여기가 내가 결론을 낸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다시 말하지만 K에다 숫자를 넣어봐야지 이해가 간다. 자, 그러면 2는 AK 안 들어가 있으려면 얘는 안 돼야 된다는 소리야. 즉 15 플러스 K는 20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 즉 2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5는 합격돼야 되니까 6 플러스 K는 20 이하여야 돼. 그래야지 5를 원소로 가질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K의 범위는 5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야. 6부터 14까지 9개가 되겠지. 이거를 얘들아 내가 논리적으로 올바른 해설을 할 때는 이것만 있어도 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뚝딱 풀면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 왜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예를 드는 과정을 많이 한 후에 이것을 이렇게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해설 같은 데 보면 이 결론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해가 안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해 줘야 돼, 얘들아. 어려운 평가 문제를 다 그래. 예를 들어봐, 얘들아.